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농땡이를 잠깐, 아니죠, 몇 달을 피웠네요. 이어서 계속 못한 부분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어,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어, 2020년 7월 31일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1년 지났는데요. 예, 그동안 뭐 법원에서 특별한 판례가 없어가지고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실무에서도 그 기준을 잡았겠죠. 근데 이 유권 해석에 반하는 법원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어,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1. 기존 국토부의 유권 해석 해가지고 기존의 2020년 9월 11일 국토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했죠. 그 제목은 주택 매매 시 임차인 자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임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볼까요? 네모칸을 보시면 임차인이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와 계약갱신 요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되어 있고요.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 이전 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돼 있죠. 자, 이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딱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임대차 기간 종료죠. 기간 만료 쭉 나가서 6개월 만료 6개월 전부터 지금 현재는 2개월 전까지 있죠. 이 기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인한테 임대인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시점에 6개월 되기 전의 시점, 이 시점에 소유권이 누군가에 있겠죠. 이 시점에 소유권자, 그러니까 최초 임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임대인에게 매수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등기상에. 그 매수인은 이 임차인에게 아직까지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로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국토부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특히 임대차 보호법 제6조 3 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게 뭐냐면 각각 갱신 거절 사유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정하고 있는 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여기 딱 명시된 거 말고 제9호에 보면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 돼 있죠.
무슨 뜻이냐면 1월부터 8월까지는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따르면 돼요. 근데 9호는 이 안에 안 드는 사항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법리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밖에 그 밖에라는 어떤 내용으로 그런 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유, 중대한 사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 주인한테는 이제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만료일에 그냥 나가겠다. 주인한테 합의해버리면 임대인이 제3자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나간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계약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뒤에 가가지고 임차인 뒤집어 버리면 엄청난 지금 말 그대로 피해를 입는 거죠. 새로운 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모든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법조문 말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좀 확장성의 어떤 의미를 갖는 이런 말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법리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행정청이나 이런 데서 좀 유권 해석을 한 편이죠. 자, 밑에 보시면 이게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제가 말씀드렸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전에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되어 있죠. 이건 합법적인 거고, 이게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합법이라기면 유권 해석.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첫 번째 유권 해석입니다. 요거를 뒤집었어요. 이번 그 판례에서.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었을 때 말입니다. 이 안에 지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인데 이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어요. 매수인이. 그러면 불가능하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미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고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 그러니까 원래는 불가능한데 임차인 스스로 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안 하겠다, 그랬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뒤집어 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 요 두 가지가 지금 유권 해석인데 이 최신 판례에서 뒤집은 부분이 요 기간 안에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기간 안에 이전을 했습니다. 단 계약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하고 바로 그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하지 않죠. 보통 시일이 뭐 한 달, 뭐 두 달까지 가기도 하고요. 잔금이. 뭐 일단 자세한 내용은 판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항소심이고요. 사건 관계를 볼게요. 먼저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계약기간 보시면은 2019년 4월 8일부터 2년이죠. 21년 4월 9일까지 2년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A는 또 매수인 C와 2020년 8월 12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2020년 10월 9일 계약 체결한 뒷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10월 9일이라는 게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6개월 전에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러자 29일 임대인 A는 임차인 B의 갱신 거절하겠다. 그리고 이날 같은 날 매수인 C는 소유권 연등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월 2일 매수인 C는 집을 산 사람이죠. 이 집을 산 사람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매매 계약 교섭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며 임차인 B도 이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그 2021년 4월 9일 기간 만료와 동시에 목적물을 한번 나가달라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임차인 B는 22년 1월 2월에 이사할 수 있다고 거절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제가 밑줄을 쭉 끊었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며 임차인 B도 이에 동의한 바 있음 돼 있죠. 자, 이 글을 보게 되면 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 여기 있죠. 10월 9일 10월 9일 아니죠. 임대인 A는 매수인 C와 8월 10일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임대인 전 소유자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물어봤겠죠. 이게 동의를 했으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사유, 그러니까 유권 해석 중에 두 번째 사유가 되는데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오해가 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유권 해석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이 내용이.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권리를 포기를 했죠. 근데 자, 재판부의 판단을 볼까요? 재판부는 주임법 3조 사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고 규정한 바, 이 사건에서도 법률상의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당 임대차를 놓고 보면 상속이나 합병과 마찬가지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승계되는 권리 의무의 범위는 임대차 관계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원래 판사님들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또한 재판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 주장대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또 하지만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 주장대로 예기치 않은, 임차인이 주장했겠죠.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 주장대로 불이익이 있는다. 연소도에서 하지만이 들어가죠. 하지만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시킨 주임법의 근본 구조상 부득이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주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쟁점이 되는 모든 국면에서 법 전체의 체계를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론만을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뭐 계속 어렵네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짚어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판사님께서 이거죠. 아무리 요 뒤에 나오지만 주임법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주임법도 말 그대로 임차인의 보호를 주거생활 안정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임차인이 유리한 결론만 도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뭐 때문에요? 법 전체 체계를 무시할 정도로. 자, 요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밑으로 글이 내려가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매수인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이미 계약갱신 요건이 행사됐다는 점에서 임대인 A, 매수인 C 모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임차인의 주장이죠. 그리고 임차인의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까 국토부의 유권 해석, 유권 해석에 대해 통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에 대해서는, 자,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권 해석을 인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임차 건물 소유자의 처분권, 이게 중요합니다. 처분권을 계약갱신 요건 행사 가능 기간 동안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뭡니까?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유자의 처분권도 되게 중요하죠. 이게 뭐 어떤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이건 좀 넘어갑시다. 뒤에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권리라는 걸 아시고요. 자,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지금 둘 다 똑같은데 처분권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살리기 위해서 처분권을 제한해 버렸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매수인 C는 집을 산 사람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유자입니다. 법적으로. 자, 임대차 보호법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해가지고 8호에 보시면 그게 실거주 목적이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죠. 주인이 합법적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돼 있죠. 그럼 결국에는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가면 이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요 행사 기간과 관계없이 소유자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적법하다고 판단했죠. 맞죠? 자, 이해가십니까? 자, 뭐냐면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취지였던 임대차 보호법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개인 집 있는 사람도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고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소유자. 맞죠? 이분의 권리를 지금 제한하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별도의 제한하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법이 없이 지금 단순하게 국토부에서는 유권 해석, 법리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적법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 중요한 말입니다. 법원은 정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행정청의 해석이 법원의 해석 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상권분립이잖아요. 서로 간에 말 못하는 거예요. 법원도 말 못하고 국가도 서로 간에 말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자, 행정해석의 내용을 살펴봐도 자기가 봤습니다. 판사님께서 이 내용을 봐도 법리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따를 것이 되지 않는다 돼 있죠. 별도로 이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어떤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유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행정청이라고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판사님이 봤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요 유권 해석 자체에 대해서 선을 완전 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에 관해서 국토부가 답변이 있었죠. 예, 이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인터넷 그 정보를 봤는데 국민신문고에 누군가 이렇게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유권에 국토부에서 이 판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보시면은 정부는 출범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앞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국정과제, 뭐 전월세 상한제 뭐 이런 얘기 하고요. 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네, 계약갱신 요구권과 뭐 도입해가지고 뭐 5% 상환했고 뭐 이런 내용이고, 한편 집주인은 목적 주택의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돼 있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실거주를 위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 임대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앞선 그 유권 해석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의치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그 유권 해석 그대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 집주인이 이미 계약 행사한 후 소유권 이전 받은 새로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 돼 있죠. 다만 이것도 두 번째 논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에도 태그 합의 요 두 번째 있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정당한 소유는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돼 있고, 자 마지막 줄 요 세 줄이 이 판례에 대한 최종 답변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거주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은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증명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부의 유권 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판사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아까 사안은 봤을 때는 분명히 명백하게 유권 해석을 뒤집은 판례가 맞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했는데 판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자기들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유권 해석. 자, 봤을 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권 해석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발을 싹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행동이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말 그대로 그 개별 틀리다. 판결은 당사자 주장과 증명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유권 해석을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이 유권 해석을 믿은 이분은 이렇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자 넘어갈게요. 자, 이 판례와 유권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판례는 명백히 국토부 유권 해석을 뒤집은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에도 나타나 있듯이 법원은 행정청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고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따를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 재판부는 본 재판의 쟁점을
아무리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임차 건물 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계약갱신 요건 행정청의 유권 해석이 소유자의 소유권, 소유권은 뭐 처분권, 뭐 사용권, 수유권이 있죠. 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헌법 제23조 3항에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로서 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 이러한 심각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처의 유권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5항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돼 있죠.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바로 임대를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하죠. 맞죠? 근데 연시대가 있습니다. 법조문이. 근데 제3자의 매매가 없어요. 임대는 정확하게 법조문이 있는데 매매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다 해놓고 남한테 팔아버려요. 타인에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임대는 그 손해배상 해야 되는, 매매는 손해배상 해야 됩니까? 이 법조문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유권 해석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인하여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한 이후 거주하다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 등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게 되면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인 허위갱신 거절로 판단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또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지금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는 소유권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맞잖아요. 임대까지는 지금 법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법조문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못하게. 근데 매매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유권 해석으로 이걸 제한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동일하게 지금 보면 뭡니까? 그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한 게 아니라 단순히 행정처의 유권을 해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행정청의 헌법 위반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행정청의 유권 해석과 그 유권 해석을 뒤집는 법원의 판례, 그리고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행정청 법원 중에서 그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옳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유권 해석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권 해석일 뿐이에요. 그렇게 법 실행을 해봐야 본인만 피해를 보게 되고요. 지금 이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례가 나왔다 해서 이 뭐 유권 해석을 뒤집긴 뒤집었죠. 그렇지만 실제 말 그대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판례가 나올 때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현행 법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법조문 그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실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업무 하실 때 법조문 나오는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돌아가 볼까요? 지금 그 6개월 전에 소유권 취득해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을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유권 해석한 건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선을 끊어놨는데도 6개월 선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유권 해석이라는 게. 왜? 항상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요. 유권 해석은. 그러면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내가 실행을 했을 때 재판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보시면 그겁니다. 말 그대로 임대, 지금 법조문에는 임대가 나와 있는데 임대했을 때는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근데 매매는 없어요.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 해야 됩니다. 예, 안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매매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 들어오겠죠.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뒤집힐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자, 이제 결론 낼게요. 자, 이러한 계속되는 법적 분쟁을 하루빨리 막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대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임대인의 범위 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법적으로 명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 또는 매매한 경우를 이것도 법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또는 매매 이렇게 시급하게 입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래 되면 아무 문제 없죠. 그 나중에 이제 이 법조문에 대한 뭐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된다 하면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그 이렇게 어찌됐든 일반인들은 계속 혼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판에 계속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으시려면 하루빨리 입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이 법을 없애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